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6.13 지방선거 평가한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했는데 더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당에서도 안 하는 일입니다. 이거 6.13 지방선거 평가를 중앙당에서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할 계획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에서 특히 금천구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게 우리 성장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미 지났는데 이렇게 하고 치부하고 말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기 좀 애매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 너무 심각하게 또 덤벼들면 이것 자체가 가는 여러 가지 또 정치 파장도 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 수준과 수위를 지켜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그래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들이 소위 당의 지역위원회가 단순히 그 지역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의 개인 사조직도 아니고 엄연한 지역 당원들이 주체인 지역위원회인데 그 당원의 주체성을 세워가는데 조금씩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 이거 한 번으로 성과가 크게 날 거라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지역위원회가 자발성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하나의 주체로 서가는데 이런 일들이 꼭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죽자 살자던 덤벼 안 들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당도 안 하는 짓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라는 걸 꼭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는 당원들의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반면에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음 우리가 이제 지역위원회가 어떤 선거를 임할 때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좀 나아졌으면 진짜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들, 그다음 개인적인 기대들 그를 위한 자그마한 교훈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이윤로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의 힘, 민주주의의 힘, 6.1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진행을 맡은 금천구 지역위원회 당원 이윤로입니다. 사실 굉장히 크게 치지 않으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근대사회 전체의 위기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되고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 이외에는 사실 답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다수당이나 집권 여당의 대표 당원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공적인 이성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도 행정도 결국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더 좋은 정당,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윤리적 규범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강행 규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당원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입장도 보듬고 헤아려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2시간 안에 이 평가회가 모두 끝나야 하지만 오늘의 우리들의 노력들을 통해서 그만큼 더 나은 정당, 더 좋은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오늘 선배, 동료, 후배님들의 이 지루하고 고단한 노력들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그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원들과 함께 지난 선거에서 드러나는 해당 행위들과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고질적인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한 선거 문화 정착을 통해 든든한 지방정부 시대에 든든한 지역위원회를 건설하고자 지난 7월 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사항을 기초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토론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오늘 토론의 일정은 그 시민 대표와 그다음에 민주당 민주연구원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을 먼저 모시고 그간에 좋았던 점 그리고 문제점이나 아쉬웠던 점에 대한 그 발표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우리 지역위원회 패널 당원님들 5분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그간에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그 사전 설문도 받았고 그다음에 패널 분들의 원고도 받았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계승해야 될 점과 문제점들에 대한 당원님들과 당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메모지에 써서 그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휴대폰은 모두 진동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대한 패널 선생님들 먼저 자리에 와주시겠습니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년이 넘도록 그 마을 신문을 하셨죠. 마을 사업과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는 시민들이 그 정치 살롱이라는 것들을 그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예쁜 두 따님을 두신 분입니다. 이성호 마을신문 금천인 편집장님이십니다. 그 다음 선생님은 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그 독일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한나 아렌트 정치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남대와 동국대, 건국대 개건교수로 그리고 상명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로 일하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민주연구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박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그 먼저 이성호 편집장님의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집장님 이번 선거에서 정치사롱을 직접 그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꼈던 정당의 문제, 그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지난 선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들이 있다면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전체 그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저희 자료랑 같이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는 사실 이제 탄핵 국면에서 촛불의 항쟁이죠. 촛불 항쟁으로 인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죠. 민주당이 일단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잡은 권력이 고스란히 지금 사실 민주당으로 모든 것이 권력의 힘이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과연 그 촛불에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의견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거기에 권력에 있어서 그거를 분배를 했는가를 봤을 때 일단은 조금 거기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꽂으면 당선이었거든요. 꽂으면 당선이었기 때문에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 치열함이 그 권력에 바로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게 저는 대표적으로 보였던 게 3.1 선거구 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거는 지역 차원에서의 그런 그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 후보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시민 친화적인 분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지 못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듣고 그게 좀 제일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촛불의 항쟁이 지금까지 1년 반 거의 2년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좀 그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쭉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네. 그럼 지루할 텐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이런 자리인지를 사실 모르고 응했었거든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평가를 하면 그래서 대체 제가 당원도 아니고 일반 비당원 입장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체 뭐가 생각나? 물어보니까 열이면 열 다 구청장 경선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되게 시끄러웠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좀 느꼈던 게 당의 좀 중심적인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번복됐다더라, 이 결정이 또 누구에 의해서 번복됐다, 이런 게 막 소문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접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납득이 가능한 거냐, 그리고 후유증이 사실 지금 민선 7기 육성무 청장님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일이 좀 넘었죠. 그 과정에서도 좀 이런 후유증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그런 좀 평가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지역사회를 약간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좀 나타났던 게 좀 되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공당의 책임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 SNS인데요. 여러분들이 SNS를 많이 하면서 젊은 층을 많이 공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SNS의 대부분이 카톡과 이 밴드거든요. 근데 젊은 층은 카톡과 밴드를 잘 안 해요. 카톡은 상당히 폐쇄적인 SNS입니다. 왜냐면 아는 사람만 초대하거든요. 그리고 강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은 또 그 사람만 빼고 다시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톡은 상당히 이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엔 좋은데 이렇게 좀 개방적인 공간이 아니고 밴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젊은 층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 후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현수막 그리고 유세차 그리고 공보물 요 세 개밖에 접근할 경우가 없었다. 오히려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젊은 층들을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선 과정과 그 본선 과정에서 또 무차별적이 올라오는 이 게시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밴드도 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선거 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이 게시글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제 입장.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제가 운영하는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자진 삭제해서 이렇게 좀 하기도 했고 어디는 그냥 오픈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경선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이런 것이 오히려 정치 혐오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더 외면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또 잘한 거는 저는 좀 오히려 그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했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잘한 것 같고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문제가라고 느낀 거는 그런 자리는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당 내부 행사로 생각을 하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오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당원들과 당원 내부 소통으로만 끝내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시도, 오늘 또 이런 시도들이 사실 중앙당에서도 이런 게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역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고 지역의 정치를 바꿔내는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는 활동들인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축소가 되는 거고 막 마타도어가 막 난무하는 SNS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방치가 되는 상황. 근데 SNS는 막 댓글 달아서 면대면으로 하면은 얼굴 보고 나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지민들 입장에서. 하여튼 그런 것을 약간 반대로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외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 토론회가 2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네 정치축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네 정치샬롱이라는 것을 하면서 구청 토론회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성관이 주관으로 토론을 한번 했는데 일단 평이 다 좋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도 사실 날선 질문이라 보면 정책적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접점을 만들지 못하는 토론회가 돼서 상당히 좀 이 토론을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인터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정치인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아카데미나 아니면 케이스 이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동네 정치살롱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오신 분도 오실 텐데 상당히 한 달 정도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한 25번의 이런 공청회나 좌담회나 아니면 발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분야도 한 9개 분야가 있었고 45개 단체들이 금천에 있는 정책들을 가져왔는데 저는 지금 금천구 선거에서 주민의 정책을 이렇게 나서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주민의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 게 뭐냐면 주민들이 이렇게 정책을 원한다 하고 이거를 가져가시오 공약으로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예욕을 경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국소수였고 앞에 좀 잠깐 보시다가 이제 일정 때문에 가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정성을 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자리 지키면서 함께 머리 맞대고 토론하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빠르게 진행해봤습니다. 원래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나머지 질문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스트레이트로 쭉 말씀을 해주시네요. 원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성실하게 쓰셨어요. 언론인답게 시민들하고 직접 인터뷰한 기사도 이렇게 직접 올리셨는데요. 그 인터뷰 중에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국민 경선제 도입의 취지가 지금 이게 잘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고민이 들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국민의 의견을 선택을 받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뒤에 객체화되고 있거든요. 먼저 이게 약간 투표하는 그런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원래 취지에 맞는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계속 이거를 고집하고 해 나가는 게 국민의 참여를 만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한번 다시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10분이 다 흘렀기 때문에 이제 다음 패널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성호 편집장도 그렇지만 박경영 의원님도 굉장히 어렵게 자리를 하셨어요. 민주연구원으로서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시도당이나 이런 데서 강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소화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다고 이렇게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원고도 작성해 주셨고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부터 진술하실 박혁 연구위원님의 진술이 중앙당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선거의 평가 과제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고 다른 지역의 선거 사례에 대해서 좀 아울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보니까 사실 부천이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한 5분 정도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박혁입니다. 저희 민주연구원에서 지금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각 이번 6.13 선거에서 선거 우수 사례들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데를 이제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우수 사례 이렇게 종이로 페이퍼로만 받아갔는데 이런 것이 정말 우수한 사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후에 좋은 사례로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주권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생하게 참여해서 평가하고 이후에 과제들을 스스로 이렇게 모색하는 것이 당원 주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당 혁신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원 주권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 한번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 5가지 포인트는 제가 6.13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바로 보고서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났었는데 저는 5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원이 아니라 참여로 자리 잡은 시민권으로서의 투표권이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의 특징을 보면 무슨 조직이 동원돼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유권자들 스스로가 정치적 효능감, 내가 투표해서 내가 바꾼 권력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것들이 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역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또 표를 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정치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주의가 해체됐고 색깔론이 소멸되었다. 반대로 보면 그 우리와 반대되는 그 세력들이 이 부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시민들과 국민들은 이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지역주의나 색깔론에 볼모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도 지역주의나 색깔론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할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적에 익숙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였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뭐 지금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대정치의 시대를 준비하는 세력만이 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이 해체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국정미래주의, 즉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촛불혁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지부지한 걸로 이러지 말고 전체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이런 정패들을 청산할 수 있는 세력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거기에다 힘을 몰아줬다. 그러면 그 과제들, 국민이 부여해준 과제에 성실하게 우리는 답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서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우리 당이. 그래서 중심정당이라는 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나 나머지 정당들이 20%를 못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우연히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상당 기간 저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심 정당으로서 뭔가 또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겸손하고, 그다음에 모든 세력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책임질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세력들과 충분한 협치의 능력을 갖춘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그래서 그 제갈공명이 한 얘기처럼 천하의 큰 책임을 나 아니면, 우리 아니면 누가 지겠느냐라는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이.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썼는데,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의 그 정치 비전을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 그리고 포용 국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은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민심을 읽는 선거를 해야 된다. 공천이나 경선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몇 가지 사례를 써놨는데, 민심을 읽고 공천하면 이긴다. 그래서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도 그 당대표 선거에서 그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에 기반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야 뭔가 불필요한 낭비, 힘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천과 경선룰을 특별 당규화하는 등 뭔가 이렇게 이제 공선과 경선에 관해서는 좀 예측 가능하게 그때그때 바꾸거나 새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이 아마 방향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강한 팀은 원팀이다. 그래서 많은 그 선거에서 그 부산이나 특히 인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원팀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서 시의회에서부터 구청장 내지는 시장까지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모두가 그렇게 승리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그 다음에 부천 시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사례로 여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중심정당이거나 이 정도로 이렇게 먹을 게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경쟁이 있을 거고, 우리 당내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원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뭔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선거운동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선거 사례들이 왔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런 어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선거보다는 관성적이고 관습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대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당원들의 지혜와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좀 움직여서 함께하는 선거, 그러니까 포용적 선거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거가 이후에 좀 이렇게 된다면 더 큰 에너지들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 중심, 즉 민심에 반응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선거에 임하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뭐 소통과 협력에 힘쓰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지속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선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집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 굉장히 아쉽죠. 여기 이제 그 이성호 국장님이나 여기 박혁 연구원님이나 이 10분 준비하신다고 정말 먼 거리까지 오셨어요. 더군다나 오늘 그 너스렌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님 브리핑이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꼭 오시게 됐는데요. 좀 더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실 이제 금천구도 굉장히 열심히 그 선거운동도 하고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또 이제 겪기도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당원들이. 그 혹시 그 우리 금천 지역위원회를 위해서 한마디 조언 아니면 좋은 말씀 해주신다면 뭐.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그 우리 당에 우리 연구원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이렇게 선거 평가를 당원들이 직접 하겠다 이런 건 사실은 아까 말씀했듯이 당에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평가한 자료가 없대요 사실은.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 연구원 에이스가 가야 되겠다 해서 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뭐 금천구에 대한 민주연구원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시고 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의 말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박혁 연구원님 이따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같이 술 한잔 하시는 거죠? 예? 대답 저기 이성호 편집장님은 원래 그 아이 밥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어렵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또 계속 진행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위원회 당원 패널님들을 모시고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그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지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자로서의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막 까먹고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자꾸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좀 정말 잘 하고 싶었는데 또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자꾸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분이라 따로 이렇게 소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인사 한 번씩 드릴게요. 그 포스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 사진도 안 냈어요. 베일에 쌓이신 분이죠. 김선주 당원이자 상무위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에 그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김훈 장애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이분은 지난번에 1-4번 공천을 받았다고 너스레를 많이 떠셨었어요. 이영석 청년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렵게 오신 분입니다. 이인식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패널이신데요. 자칭 금천의 젊은 피 정재동 직능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사과부터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원님들께 좀 아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거와 같은 행위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정말 이해관계가 정말 그 치열하게 다를 겁니다. 그 시민의 입장 다를 거고 또 선관위 입장,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입장, 지지자들 간의 입장, 또 지역위원회 입장 다를 거고 또 당원들의 입장이나 오래된 선배 당원이나 젊은 당원들의 입장들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나 시각들도 굉장히 다를 텐데요. 사실 이제 그 중에서도 후보 캠프별로도 입장과 이해관계가 정말 치열하게 다를 텐데
이 모든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모셔서 서로 입장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이야기하는 그러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방법들을 도출했으면 하는데 사실 성관이 의원님도 모시지 못했고 또 다른 이제 후보 캠프별로 그 후보자님이나 아니면 그 진영을 대표하는 분을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1분 3초가 되면 종이 울리고 2분이 되면 계속 올릴 테니까 좀 아쉽더라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호칭은 그 모두 당원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그 모두에게 다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선거에서 좋았던 점이나 꼭 계승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먼저 일단은 순서대로 김선주 당원님부터 쭉 이렇게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원 김선주입니다. 네. 저는 6.13 지방선거에서 좋았던 점으로 당원 각자 지지하는 예비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서 경선 운동에 뛰어들면서 당의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활기가 돌았던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후보들과 소통하면서 그 선거 전에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들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평소 보기 어려웠던 당원들을 직접 이제 선거운동을 통해서 대면하고 같이 경선운동을 하면서 동지를 다질 수 있었던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현장에서 선거운동이 좀 추상적으로 전달됐었던 그런 면이 있다면은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그 지지하는 후보들 간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각 경선 후보들에 대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생업으로 인해서 직접 그 지역 선거운동에 참여 못하던 당원들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의 폭이 넓어졌던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패자는 말이 없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거운동에서 참 좋은 점은 우리 노랑풍선 자원봉사자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도 밤늦게까지 특별히 기호 1라번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셨던 점 사실 또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주민들도 노란풍선을 보고 도대체 저게 뭔가 그러다가 같은 당원끼리 협심을 해서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 주었구나 하는 것을 또 칭찬을 해 주셨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촛불혁명의 선상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한 저희들이 비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서 전원 당선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 우리 지역위원장님이신 이현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눈치를 보시면서도 기호 1라번을 위해서 그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면서 정말 손잡고 주민들에게 읍소하고요. 도와달라.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와주신 것. 그 다음에 지역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던 점들. 사실 또 하나가 되었잖아요. 본선 때는. 그래서 너무 좋았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좋지 않았던 점은 나중에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좋았던 점은 아까도 하셨지만은 경선 전에 진행했던 후보자 사전 인터뷰 부분이
저 같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다른 후보자님들도 있지만은 당원분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나벤져스 자원봉사단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뭐 아무 대가도 없이 참여해 주셨지만은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는데 결과는 안 좋았지만은 과정은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당원들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서 선배 당원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당원들의 알 권리를 더 존중하고 동원되는 당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쭉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 그 지역위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예비 후보를 복수로 이렇게 줘서 그다음에 또 당원들한테 선택권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높은 점수를 나름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나름대로에 대한 이제 과열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촛불 시민혁명 이후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인기 지지도가 80%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는 곧 당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과열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우리 그 구의원 쪽에서는 이 중선거제나 그 비슷한 우리가 그 지방자치 그 선거에서 지금 채택을 하고 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있었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했으면 보다도 좋은 그런 결과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한 건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재동 당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할까 또 스스로 이렇게 유혹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에게는 분명 마이너스가 될 거란 건 알지만 금천구에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선거 문화가 정착되리란 기대감을 가지고 앉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좋았던 점은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었던 나벤져스 활약 너무 이게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훈 의원님께서 각 후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서슴없이 지원해 준 부분 그리고 이제 형식적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지지 호소하는 인간적인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선 전부터 이제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처음 본 정재동에게 많은 당원들께서 힘내라 이런 격려 문자와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계에 겁없이 뛰어든 정재동 후보에게 너무 고맙고 대견합니다. 이 모든 분들과 또 당원은 아니지만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문제점 개선사항은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그 좋은 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점들을 먼저 한번 우리도 이렇게 참 위대한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잠깐 좀 들어봤고 이 점들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그 먼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우선 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제부터 굉장히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당원 경선이라는 것이 그 사실 당원들의 참정권들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일 텐데요.
참 경선이 어렵습니다. 그 휴유증이 정말 심하죠. 그 당원들의 상처나 그다음에 각 진영의 앙금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거의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상처 없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의견 한번 좀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은 당원님. 저기 저 자꾸 의원님 제가- 저기 계십니다. 김은 당원님. 예. 네. 이번에 이제 뭐 네거티브나 여러 가지는 또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상처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들에게 앙금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금천구 지역위원회에서 행했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의 어떠한 그 전략적이나 그리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의 있었다고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2인 경선, 3인 경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체로 두 사람이 출마하는 지역에는 2인 경선이다 혹은 3인 경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엄격하게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무시됐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지역구 2, 3, 5동 같은 경우에는 2, 3을 뽑는데 3사람이 경선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3사람이 경선을 신청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연고 해명도 없이 한 사람을 컷오프 시켰어요.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당에서 활동하고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 당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컷오프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후보자나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의 상실감을 누렸다. 규정이 정확해야 된다 이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저 이원 위원장님에게 공정성이 결였다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4급 보좌관에게도 공정성 있는 그리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싸워라 내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선을 통해서 안타깝게 됐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당에서 이러한 규정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마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10분 8시 10분까지 이 부분들을 마치니까는요.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다시 본질적인 질문 같습니다. 그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장 자기가 이거는 정말 문제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뭐 한 가지나 2가지 정도씩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어떻게 정재동 당원님부터 먼저. 그러니까 그 항목이 예. 뭐 지역위원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얘기. 예. 그 중에 정말로 그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뭐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정도만 우선 자기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만 또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네네네. 이따가 또 그 마무리 발언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경선 당내 경선 그 얘기를 이제 김은 우리 당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시당에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거를 후보 등록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2배수든 3배수든 이렇게 후보를 딱 내세우고 또 이제 출마했던 부분에 대해서 탈락 컷오프 된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떨어져 버리고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후보자들이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말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의원 의원이 뭐 떨어뜨렸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공지를 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혁
연구위원님 잘 듣고 계시죠? 그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시당과 중앙당의 그 원칙과 그 투명한 예측 가능성이 좀 보장된 이러한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박혜경 의원님 그 부분들 꼭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이인식 당원님. 네. 저는 마지막에 저는 발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네. 근데 문제점은 이번 6.13 지방선거 때그 예비후보 등록이 좀 서울시당에서 좀 지연되었던 부분인데요. 저 같은 이제 정치 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참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중앙당이든 서울시당이든지 잘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뭐 여당 앞으로 이제 여당인데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게 불협화음이 잘 일어난 부분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바라보는 시점인데 저도 이제 시흥 2, 3호동 예비후보로 나와서 경선에 제가 떨어졌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불만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바라봤던 이제 시점은 저도 이 지역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자랐지만은 지역 내에서 뭐 혈연, 지연, 학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관변 단체 등에서도 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런 제가 느꼈을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청에서 단체들 지원금도 받고 있으신데 거기를 당내 경선 과정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간섭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저는 이제 슬로건이 변화를 슬로건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를 진행해서 당선이 일단 되고 나서 변화해야 된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은 후보님 이번에는 그 시당 중앙당의 그 문제점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극복해야 될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시당과 중앙당에다는 이러한 부분들 보고서를 요청을 하도록 하고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역위원회나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혹시나 이제 그 부분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의해서 본선만 나오면 당선된다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사실은 후보자 간의 그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억제하고 절제시키고 그리고 경고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클린위원회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클린위원회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사실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누구를 더 절제시키고 누구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그런 네거티브가 있을 때는 클린위원회에 정말 강한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못 나올 수 있도록 1차, 2차 경고에서 3차까지 안 되면 그 사람은 후보자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당원들 간에 서로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전략적인 거가 누가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략적인 것이 필요했는데 이 전략이 바로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을 일나로 전진 배치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를 일가로 전진 후보자를 시켰으면 아마 우리 전국에서 금천 지역위원회가 전원 당선이라는 그런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몇 가지 있는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김선태 당원님. 저도 앞에서
중앙당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도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때 아니면 말고식의 그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걸 공감합니다. 저도 특히 사실과 허위를 반반씩 교묘하게 짜집기 한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해명이 나와도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유포를 네거티브 자료를 유포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대 후보라든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은우 당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위의 클린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기관에서 나서서 중재자 역할 또는 상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소극적이던 모습이 분란을 더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 간에 이제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내부 당원 일반 평당원들이라든지 후보님들 간에 예비 후보 그 경선에 탈락했었던 예비 후보님들이 경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가장 평당원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오점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그 경선 후에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 또는 적극적으로 타당 후보 선거전에 나섰던 모습들은 정말 두고두고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 마무리 발언들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들을 한번 잠깐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그 시민 그 대표로 나왔던 이성호 국장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듯하면서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시민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의 이것들도 이렇게 그 자기 소감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성호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분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간단히 듣고 가면 5분 지날 것 같고 나머지 10분은 2분씩 이제 마무리 발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성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겸손, 인사 잘하고 보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거든요. 정말 속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 가장 그 예를 들면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거들먹거리고 돈을 함부로 쓰고 다니는 거 그거 겸손이 아니거든요. 돈 많다고 인사만 잘한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거든요. 정말 전략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기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제 후배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는 앞으로 구의원들이 총선에 대비해서 정말 겸손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만 잘하고요. 민원 잘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이 아니거든요. 정말 가지고 있는 특권을 스스로 내려놔야 됩니다. 요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간담회를 이야기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펑펑 쓰는 거 물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시대의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기가 주어진 그 권한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도 SNS에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무색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민주당원들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훌륭한 우리 구의원들 다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구의원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모두를 견인할 수 있는 그들이 우리의 주권자인 대표가 아닙니까? 그렇게 그 겸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영석 당원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저도 좀 궁금해요. 이제 좀 이따 총선입니다. 네, 이번에 그
부청장 후보 선거들을 할 때 아까 이성호 국장 그 편집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SNS에 막 그 동네 방네 SNS에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는 굉장히 이제 고통도 따르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긴 마련인데 사실 그러한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 유성훈 청장님의 어떤 리더십이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시민들이 믿기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향후 우리도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칠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국민 경선도 하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의사를 반영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좀 방지할 수 있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혹시 한 분 좀 어떻게 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분 계실까요? 아니 그 문제를 하기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명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뭐 지금 시간이 딱 한 1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좀 듣고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 아까 그 지역위원회 예, 뺐죠, 마이크.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바로 그 마무리 발언으로 그냥 들어갈까요? 그럼 지금까지 아니 아까 했던 부분, 김 의원님이 했던 부분 이어서 이제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딱 이제 10분 남았으니까는요. 딱 2분 정도 시켜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 이건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그냥 쭉 들어가면서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아까 그 현역에게는 뭐 나번, 신인에게는 가번이라는 이런 전략적인 이런 게 이제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부족해서 이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이제 몇 가지 이유로 경선에서 이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선에서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누가 데려왔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뭐 구의원 경선 하루 전날에 누구를 떨어뜨린 사무실 파니까 얘는 찍으면 안 된다 해서 뭐 어떤 공개적인 밴드에도 그런 글이 나왔고 단체 문자도 이렇게 왔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그 밴드나 이제 언론에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는데 우리 후보들은 이제 선거하기에 막 뭐 바쁘니까 대응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위원회에서 대응팀이나 이런 거를 좀 구성을 해주거나 또 이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선거 전에 뭐 선관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잘 집중해서 잘 안 듣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읽어서 이제 비유해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무책임한 선장의 말을 듣고 얌전하게 선실에 있던 학생들은 침몰하는 배에 갇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거 준비로 시간이 정말 급한 그 후보들한테 뭐 시당에서 의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별 차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초등학생들이 하는 뭐 가위바위보에도 이제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역에서 또 주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의원들께서 당선된 후에 이렇게 모습들이 좀 이렇게 보니까 각자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2분, 뭐 우리 구의원 6분, 이분들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어떤 해결해야 될 지역에 해결해야 될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뿔뿔이 지금 끼리끼리 이렇게 하거든요. 표현이 좀 뭐하는데 이런 부분을 당선된 후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뭐 우리 고문단이나 뭐 간부 당원분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전에 인터뷰 그것도 이제 분명히 이렇게 해서 뭐 당원들한테 이렇게 발송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오늘 또 그냥 평가회라고 하는데 시간은 뭐 지났지만 없는 시간 투자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냥 여기서 이 부분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낼 거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언부터는 한 2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발언. 네네네. 예, 저는 아까 안 썼으니까 1분 더 주셔야 돼요. 예. 요번 그 7회 지방선거는 일단 저희가 평균이 60.2%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56.1% 선거예요. 약 한 4% 정도가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했으면 아마 나 받고 출마했던 우리 김훈 의원님 혹시 당선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선거 동료가 조금 우리가 전략이 조금 미스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신진 또 정치 인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 또 그분들 또 잔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 시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좀 못 들어갔고요. 그건 좀 아쉽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배려도 필요가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원고를 같이 써준 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쓴 겁니다. 이게 언론과 선거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더 이상 이게 쓰기도 제가 제 입장에도 곤란하고 해서 표 하나를 써놓습니다. 이게 정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표인데 그 표를 하나 써놨어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이게 하려고 그러면 딱 3가지가 있어요. 보통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아주 가벼운 그 종이 한 장으로 바꾸는 선거 하나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혁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혁명이 하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안 좋은 게 또 쿠데타도 있죠. 어떻게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정권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방선거를 그대로 갔다 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은 분권화 시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버넌스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 그 요번에 그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취임하면서 다시 그 정강 정책 같은 걸 조금 수정이 많이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혁신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이 포용이 뭡니까? 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출직하고 선거를 하던 궁극적 목표는 선입니다. 선하고 경제예요. 선하고 경제는 저 조금 더 한 1분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선하고 경제입니다. 선은 다른 얘기하면 정의예요. 정의. 우리가 뭐 정의론을 따지면 노을수 정의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은 정의예요. 정직해야 돼요. 모든 게 정직하면 결론도 상당히 수긍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직성도 좋고요. 두 번째는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경제에 어떻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권자, 우리 당원 유권자들이 살기가 좋아야 돼요. 이분 선출직들을 뽑고 그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분들이 가서 잘하라고 뽑아준 거니까 앞으로 선출직 우리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보면 아주 역동적이라 저는 확실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들이 아주 화합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 또 봉사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최대한 가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정책을 잘 집행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이훈 국회의원 몫도 크게 다우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이훈 국회의원님께서 첫 책임지고 하는 선거였습니다. 나름대로 선거에 뭐 그게 뭐 100점은 아니어도 그런 대로 뭐 80점 이상은 잘 받았지 않았나. 근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화합하는 그런 것이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예, 마무리 발언이고 2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항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부분인데 저희 청년들의 그 항의인데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선거 문자를 보내지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자를 이번에 많이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당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원 명부 열람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근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려줬냐? 네가 알려줬냐? 이런 걸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권리당원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이 유출된 거잖아요.
유출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뭐 선거 당시에도 이런 걸 거론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게 관행이라고 봅니다.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관행 부분인데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거래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그런 중앙당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지역 내에서 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이런 관행들을 깨트리고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뭐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당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변화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말씀도 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원들이 뽑는 구의원, 시의원이라면 최소한도 당원들의 명부, 전화번호와 이름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이 크게 불공정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권자 금천구의 몇 마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 때 다 알아요. 또 우리 이제 총선 때 또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경선이 있을 때는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당 간부들이 이번에 중립성을 좀 더 지켜주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중립성이 좀 약간 걱정되는 수준까지 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도 역시 3개월 전에 사퇴를 하시고 그 후보를 적극 도와주는 그러한 관행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 지나간 것이고요. 이제 정말 당선된 우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을 우리가 정말 의정활동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고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당선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은 우리 당원들을 열심히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이훈 의원님 제가 여기서 뭐 칭찬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정말 공정한 그러한 선거를 본인이 지켰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당에서 규정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이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 개인적인 신상반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우리 당 간부, 당의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의원님 그 선거 참모 중에서 이번에 지난번 선거 때 운영위원장이 카드를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거 참모가 고발했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라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이 낙선되고 나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이거든요. 지역에 잘 몰라요. 밴도 잘 못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듣고 너무 놀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칫하면 네거티브가 될 수가 있고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적도 없고요. 자, 우리 당원의 제 선거에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걸 먼저 시작반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위원회에서 이 지역위원회 문제점이라고 했던 중립이라는 가치에 매몰돼서 중재자 역할 또는 상벌에 소극적이던 모습이 아쉬웠다는 말씀드렸고요. 중앙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중앙당에서 구청장 후보 예비 후보 경선에서 재심위가 열렸었는데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위원회의 케이스하고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듯한 모습이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화성지역위원회의 케이스하고 저희 금천지역위원회 케이스가 굉장히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그 이후에 언론 자료라든지 중앙당의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찾아보더라도 결과는 다른데 진행 내용이 뭐가 다른지는 전혀 그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후보들 간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아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홍보를 하시면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면서 후보자 본인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선거 운동원들이 이 지지 요청을 하는 거는 불법으로 알고 선거법상 좀 위법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성의를 가지시고 좀 녹음을 통해서 이 선거 운동을 하셨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예비 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통해서 일반 당원들이 후보님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꼭 예비 후보자 토론회는 계승되고 발전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일부 패널 토론은 마치게 됐는데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간 관계상이 됐든 현실적 한계에서 끊어야 돼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용기라고 하는 덕목을 이야기를 하죠. 미셸 푸코라는 분도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도 이제 용기라는 덕목을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제 그 용기라는 덕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용기가 이제 자기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권리나 사적인 무엇들을 위해서 동료들에게 폐악을 부리거나 아니면 유력 정치인들의 밴드나 어디 가고 빈정거리듯이 글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이러한 것들이 용기인 것처럼 이제 착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선에서 공적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용기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용기 내신 당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신 당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 가주시고 이제 다음 저기 스태프들은 이거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설문조사하고 자리만 좀 금방 이것만 정리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설문조사하고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유사한 의견들끼리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승해야 될 점,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각 조금씩 나누어서 투표를 하도록 공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계승해야 될 점에 대해서 예비 후보자 당원 인터뷰가 공감한다가 65표, 그다음에 비공감 이거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조가 3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18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나벤저스가 정말 좋았다, 이건 꼭 계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72대 12. 그 다음에 클린위원회가 더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47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45표, 당원 워크샵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74표, 6표, 당원들의 단합이 60대 27. 네, 다음 문제점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 과다한 마타도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문제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총 91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줄 세우기, 편가르기 89, 경선 불복 정의가 84, 그 다음에 시당의 허술한 경선관리 83, 낙후된 경선제도 78, 그리고 금천구 원팀의 부재가 81, 굉장히 좀 높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경선 후보들의 무차별적인 SNS 홍보가 64. 네, 지역위원회 경선관리, 잠깐만요. 지역위원회 경선관리가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원의 개인정보 유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87표 나왔습니다. 당원들의 명부거래, 이게 66표. 당비대남 및 사조직 운영, 이게 87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사조직 운영하는 게 굉장히 무한 부분들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종이당원, 철새당원 모집하는 부분들 84표. 그다음에 성의 없는 후보 토론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하지 않는다가 47표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의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감한다가 52, 공감하지 않는다 33. 선거법 위반 행위 57대 21. 그다음에 선거를 대하는 당원들의 인식 및 자세가 이건 거의 비슷하네요. 36대 38. 그다음에 자당 후보 보호 장치의 미흡 68대 21. 엄선된 투표 참관인 선출이 부재했다. 투표 참관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42대 29. 예, 이 정도로 오늘 투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판단 지점들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서로의 이런 입장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의사결정이 정말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들도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를 폐회하기 전에 사무국장님께 넘기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준비를 하고 걱정도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의 토론 방식들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말 양슬기 위원님과 장세진 씨, 장세진 위원님, 이은하 위원님께 좀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바쁜 일들이 많아서 사실 신경을 거의 못 썼는데 제 대신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폐회식을 다시 사무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우리 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이번 토론에 만족하십니까? 처음 토론회 치고 너무 잘했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더니 정말 오늘 생각보다 훨씬 좋은 이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우리 이훈 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훈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일단 준비해 주신 분들, 우리 평가위원들, 평가위원 준비하신 분들한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패널로 나오셔서 고생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웹에서 오신 분들 가버렸네. 그분들한테도 좀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는 게. 뭐라도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저도 이제 앉아있으면서 아쉬웠던 건 딱 한 가지. 좀 더 많은 당원들이 이것을 같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권리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2,500명 선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이라면 한 200명 정도라도 모여서 사실은 이런 토론회를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그날을 꿈꿔봅니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지역위원회가 분명히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첫 발을 내딛다고 생각하시고 그럴 수 있는 날을 꼭 그려보면서 지역위원회 활동들이 보다 더 당원들 중심으로, 당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벌려나가는 그런 지역위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혼자 앉아서 이제 그 생각했어요. 아, 나 숙제가 되게 많다. 내가 해야 될 숙제도 있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숙제도 있고 저런 숙제는 많은 의지가 있어도 이거 당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의사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결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우리 뭐 그래도 당활동 열심히 하시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까 전략부재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문 선배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시민들 가지고 저희 기존에 우리 그 선출직 의원 기존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정치적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 놔주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궁금해서 다른 지역 어떻게 했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예를 들자 어느 지역은 나번을 후보 공천 안 하시는 지역도 있어요. 아예 가번만 공천하고 아주 깔끔하게 딱 끝내셔. 그러니까 거기는 대신 경선 일정이 없습니다. 없고 경선을 사실은 경선을 안 했으니까 경선을 안 했고 엄격히 보면 거기는 대신 지역이 좀 오래된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위원장도 오래 하셨던 분이고 한데 거기는 대신 상무위원회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나번을 공선 경선을 그러니까 나번까지 할 건지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미리 상무위원회가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그 정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주 자세하게는 상면에서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그런 과정과 절차들을 밟았다고. 또 어디는 아까 나번 후보로 나셨던 분들의 그 아쉬움 그대로 가번은 대부분이 신인들을 공천했고 나번을 선출직들, 그러니까 기존의 선출직들 공천해가지고 둘 다 당선이 되신 데도 있어요. 진짜로 거의 다 먹었어 거기. 근데 그런 지역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실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지역위원장 혼자 하기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판단을 시당,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시당에다가 그 판단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 오로지 그 판단을 거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판단을 결정했고 상무위원회가 그 힘으로 규정을 한 거죠. 이번 우리 동네 지방선거는 1가는 무조건 신인하고 1나는 선출직이고 그래서 선출직들은 대신 경선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선출직은 1나를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냥 다 주고 1가만 정치신인들 대상으로 그냥 경선하고 후보가 딱 뽑히자마자 공천해서 그냥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건 그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것이 매번 선거마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지형이라는 게 그 당시 그때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가 한 사람 당선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거관계는 아주 나쁘면 일가 딱 한 사람 해가지고 그거라도 지키기 위한 선거 지형을 만들고 전략을 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만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지역위원회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입원을 거치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런 과정이 좀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논의를 할 때 그러면 지역위원회 그 규정력을 가지려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합의를 하는데 합의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를 당내에서의 그러한 후보를 뽑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찬성할 거 불리하면 반대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의견들을 그럼 많은 당원들 앞에서 주로 이제 상무위원회가 되겠지만 상무위원회 앞에서 그 의사결정과정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이 모양은 민주적 방식 상무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하지만 사실은 지역위원장이 미리 작업을 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무위원회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작업을 싹 다 하고 상무위원회는 그 의사를 그냥 공식화시키고 결정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거수기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죠. 근데 아직 우리 당 지역위원회 전체 뭐 저는 다 전체라고 얘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크게 거기서 아마 벗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다 고민거리고 과제입니다. 과제.
왜냐하면 상무위원회가 그 논란 속에서 의사결정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 지역만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어쨌든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종이당원 문제만 하더라도 중앙당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종이당원이 없으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정, 현재 나와 있는 검증된 당원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면 정의당이 제일 가깝습니다. 정의당은 뭐 우리 같이 뭐 6개월 전에 뭐 2,000원 내고 들어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당비 대납부터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납이 안 되는 수준으로 당비를 올려놨어요. 기본적으로 10,000원씩 내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10,000원 내게 만들어 놓고 뭐 6개월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원 활동의 기본적인 기간들이 필요하고, 과연 우리 당이 그렇게 당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종이당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철새당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의무를 지었기 때문에 권한도 셉니다. 대신 당원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당은 한 번도 그렇게 당원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앙당에서도 사실은 과제이고 관리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억지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게 숙제라는 것은. 꺼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권리당원의 뭐 당원 주체 얘기하고 권리당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당원이 종이당원이야. 그 당원이 종이당원이야. 그 불일치와 그 간극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모한 인사들이 나서서 뭐 당원의 권리가 어떻고 당원의 주체가 어떻고 하면은 그럼 그 당원은 어떤 당원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중앙당도 고민하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비전이 싹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또 총선을 친다. 좀 있으면 한 1년만 있으면 총선 준비합니다. 다 의원들마다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음 총선 때는 극복될 것인가? 글쎄요. 제가 볼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제기됐던 문제가 다음 총선 경선 과정이나 이때도 아마 또 조금씩 또 드러날 겁니다. 드러날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서 드러났던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조금이나 좀 완화된 방식으로 어쨌든 나타나기 위해서 지역에 내가 뭘 고민해야 될지는 최소한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당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할 계기들을 저도 좀 마련해 볼 테니까 같이 좀 상의해 가면서 한번 지혜를 짜봅시다. 방법이 없는데 이상으로 길게 좀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마치면서 꼭 좀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 보니까 빠뜨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딱 한 가지만 그냥 공지사항인데요. 그 평가위원회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까지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보고서 안에는 여러분들 당원님들께서 오늘 보내주셨던 의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이걸 이제 추임받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의 노력들이 다만 한 가지나 두 가지, 몇 가지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는 저희 활동들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또 행사하고 끝났다라고 너무 좀 이렇게 허전해 하시거나 이러시지 않을 정도로 마무리까지 정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위원회가 계속 우리 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이죠. 11월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당원 체육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세일중학교 강당에서 할 예정인데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할 예정입니다. 꼭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1월 16일 날인데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우리 최재성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위원회 워크숍인데요. 이번에 1박 2일로 가겠다고 합니다. 11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영흥도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권이 지금 밖에 로비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주차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사진. 네, 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